네,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북핵 대응 문제, 대만 해협 이슈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인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요. 7차 핵실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올해 들어서 이게 무려 20번째 도발이죠. 그리고 얼마 사흘 전에도 네. 그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는데 이번에 2발을 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고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쏜 거는 60km 정도의 고도였는데 이번 쏜 거는 우리 발표를 따르면 30km.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고도 그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통 최저 요격 고도가 50km니까 그보다 밑으로 내려갔다. 뭐 페이트리엇이 하긴 하는데 이것도 그만큼 요격이 쉽지 않은 것이고요. 예. 일본 측 발표에 의하면 이제 변칙 기동까지 했다 하니까 이게 KN-23 지난번에 쐈던 거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보통은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고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왔을 예. 때는 도발을 한 경우가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 방어태세, 대비태세가 굉장히 잘 준비가 되고 훈련 중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가장 이 강력한 무력 시위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난번에 우리가 그 법령 통과 때도 봤습니다만 점점 더 공격적으로 북한이 나오고 있다. 일종의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연합훈련 항모 전단까지 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거고요. 뭐 당연히 한미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 오늘까지인데 항모 전단 동원해서 거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예.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 중인데 지금 뭐 훈련도 이제 오늘까지고 해리스 부통령도 방한 중인데 오늘 중으로 또 뭐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 저는 어저께 쏜 게 이미 해리스 부통령 방안에 대한 그 경고 메시지도 같이 담고 있지 않았을까. 예.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기간 중에 쏘면 딱 오늘인데 예. 뭐 연속으로 북한이 쏜 것도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미 어저께 2발을 쏘므로써 자신들의 그런 입장은 표명을 했다라고 일단은 판단은 됩니다. 예. 네,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linchpin of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We take that relationship seriously, and we stand with you in the face of threats, knowing that we are aligned on so many issues. We have a shared history. I think your visit to DMZ will show very illustrations of your strong commitment to security and peace on the nation.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와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다시 한번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측이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 오늘 방한을 해서 8시간 정도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빠듯한 일정 중에 DMZ를 방문합니다. 북한에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DMZ를 미국 고인사가 방문하는 것은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가장 전방에 서는 거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확장 억제의 제도화 그 일종의 공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 판단이 되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DMZ를 가는 첫 고위 관료가 되는 것이죠. 관료가 아니라 이제 곧 가장 높은 수준의 예. 고위 인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DMZ에 가서 아마 메시지가 그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미 일본에서 체류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해리스 부통령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와의 이 회담에서도 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최근 행동이 불안정하고 여러모로 도발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 구축하면서 연설을 했었는데 이 지역에 3대 위협이 있다 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그중에 하나로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또 집중을 하고 예. 있는 것이 IRA잖아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자, 이게 뭐 계속 나오는 얘기로는 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뭐 해리스 부통령이 방문한 상황에서
확실한 정답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 접견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예. 또 이미 일본에서 한덕수 총리랑 조금 나옵니다만 그 얘기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정확히 따지면은 한미 간의 그 자유무역협정 예. FTA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위반인 거고요. 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는 분명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좀 목소리를 내서 이것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을까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11월 현지 시간 7일, 우리 시간 7일, 8일 날 중간 선거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네, 이미 유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자기의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차 문제가 있기만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 케어를 한다든지 예. 기후변화라든지 공화당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들어가서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잘된 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특히 최소한 중간선거까지 네. 보기 힘들고 그 이후에도 이것은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된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또 북핵 대응 문제 또 이후에 대만 해협도 큰 이슈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만에 투입할 것 같은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거는 원칙 차원에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주한미군은 이 지역에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가장 핵심 이들의 임무는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 해협 문제를 포함해서 영내 안정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갔을 때의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그때 이미 주한미군이 움직였죠. U2 정찰기가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자산이 활용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시나리오가 그래서 진짜 공격이 이뤄진다. 예. 아니면 이게 제한전이지만 미중 간에 그런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역할 또 한미동맹의 역할이 변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현재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력은 사실은 북한 대비가 우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쪽으로 투사되기는 쉽지 않은 전력들이고요. 미국이 갖고 있는 작전 계획도 당연히 주1미군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또 주한미군이 네. 들어갈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정찰기 그 정도 수준이 일단 우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